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서 산불이 발생하기까지는 찰나의 순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날씨가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잖아요. 네. 이렇게 건조해서 일어나는 산불도 많죠. 그렇다면 산불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 보면 산불 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뭐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충청권에서 35건의 산불 소식이 있었는데 보통 초봄에 불이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봄철에 많이 네. 발생합니다. 연평균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10년치 평균을 봤을 때 한 481건 정도가 연에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봄철이라고 하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277건 정도, 그러니까 네. 57.7%가 봄철에 집중되고요. 그 2월까지를 합한다고 하면은 70% 정도가 어이구. 이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건수뿐만이 아니고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네. 피해 면적을 보면은 실제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산불의 피해 면적 중에 92.6% 정도가 봄철 산불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큰 면적의 그 대형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철인데요. 그 대형 산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곳들 보면 이제 강원 영동 지방 이런 쪽들은 이 시기에 뭐 강수량 자체가 13%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건조하기도 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사실은 대기가 굉장히 네. 건조해지잖아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큰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불들이 이제 입산자의 실화라든가 이런 그 소각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불은 봄철에 건조할 때 발생해서 요즘도 산불 소식 들리면 가슴을 철렁하는 게요. 너무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조한 이유도 있지만 부주의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초기 원인 자체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 해외 산불들 보시면 네. 뭐 거대한 산림들이 막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태워놓고 있는 경우들도 보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자연 발화에 의한 것들이 이제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인 상태는 그렇고요. 담뱃불이라던가 이제 특히 이렇게 들불 놓는 경우, 이제 논밭두렁 소각하시는 경우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가 되면 불이 이렇게 이제 날아다닌다고 그러죠. 네네. 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니까. 네. 아, 이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커다랐던 대형 산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해외에는 뭐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데, 가장 최근에는 뭐 2019년, 2020년 때 호주나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서 산불 크게 났었고, 이제 호주의 산불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도 뭐 30명 이상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의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망자도 2명이나 있었고 가옥이 수백 채 이제 소실이 되면서 이재민이 1000명 이상 발생한 그런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8일 동안 이 일대를 태웠으니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피해를 준 거고요. 이게 벌써 2000년도였군요. 네. 3년 전이네 벌써요. 공포심이 세상에. 엄청나게 이제 대단했죠.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2005년에 있었던 또 양양 산불의 경우에 이제 낙산사 소실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 최근에는 거의 매년 이런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9년, 20년, 뭐 22년 뭐 계속해서 그 대형 산불들이 이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성, 속초, 울진 이런 지역들로 번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울진 지역의 경우에는 산불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원전으로까지 이제 번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하게 이건 재산 피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실제 산불의 경우에는 그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시켜주는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또한 그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나무가 타는 건 크게 뭐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이 재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대기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미세먼지 조심하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이 평소보다 20배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피해가 심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 가족들도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사실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인데 네.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불법 소각지 이것만 좀 사라져도 산불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매년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 보면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 산림청에서 이제 특별히 네. 이렇게 뭐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계도 활동도 하고 실제로 단속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그 산림 인근에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도 네, 하는데 네. 실제로 이 단속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들불을 놓거나 소각하는 경우에 이제 장소라든지 시간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불을 한번 놓는 데는 짧은 시간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한 단속할 인력들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단속만이 또 그 능사가 아닌 것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뭐 농자재 같은 것을 처리할 만한 인프라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가 않잖아요. 네. 바로바로 뭐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 간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그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이제 뭐 농촌에서도 이제 이런 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네. 네. 소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불을 발견했다. 와, 이러면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빠르게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가장 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대책을 세우시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끄고 걸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신고를 하는 게 네, 나은 빨리 거죠?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네네네. 우선이고 그리고 뭐 신고하는 곳으로는 뭐 소방서 당연히 있겠고요. 인근의 산림부서들 다 신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익숙한 것이 우리가 119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빨리 신고를 하시면 좋겠고 간혹 이제 불이 이제 난 지점과 내가 아주 가까이 있다던가 네. 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러면 작은 불씨일 때는 사실 이제 가까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각하는 것이 가까이 좋으니까 있으면. 네, 불이 작을 경우에는 네. 뭐 흙으로 덮는다든지 네, 네. 외투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두드려서 불씨를 제거해 주시면 그 진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불이 조금 커진다든가 내가 불이 있는 장소와 연기는 발견할 수 있지만 불이 있는 장소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하게 되면 대피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네. 빨리 신고하시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네. 산불에서 낮은 방향으로 이제 대피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산불 안에 중심에 서 있으면 정말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산불이 났는데 제가 그 산불이 난 그곳 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산에 있는 곳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불길은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또한 불은 아무래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라. 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산불이 발생한 곳에 네네. 있었다라고 하면 산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논밭이라든지 이제 공터라든지 이런 곳을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안전지대로 이동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바로 이동하시기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침엽수림보다는 화렵수림. 그러니까 화렵수가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머금고 네, 있기 때문에 화렵수림이 있는 쪽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잎이 넓은 걸 네, 화렵수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아,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게 화렵수지 갑자기. 바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계곡물이 있다거나 하는 곳은 피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 네, 우리가 조난을 당하면 보통 계곡을 따라서 이동하세요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계곡물이 있는 곳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곡은 아무래도 이렇게 구부러진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길이 닿았을 때는 연기가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공기가 그 멈춰져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연기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질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복사열도 이곳에서 더 커집니다. 2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뜨거움, 그런 열기를 느끼는 강도도 더 강하게 됩니다. 근데 빠르게 대피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아주 높은 산행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혹시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산불에서 이제 대피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의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낙엽 같은 것들을 좀 치우고 네. 불길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몸을 구부리셔가지고 이제 불길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주택까지 피해가 상당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 집도 태우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주택의 위험이 느껴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산 인근에 있는 이제 마을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피해를 많이 입고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소실되는 가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길이 이동을 해서 마을로 번져 온다라고 하면 그 집은 들어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람은 이제 옮겨갈 수 있지만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창고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주변에 물을 뿌려 주셔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태워지는 것은 이제 막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출입문이나 창문은 반드시 닫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보통 이제 주택에서 폭발 위험이나 인화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가스 같은 거요. 네. 가스통 같은 것들 이제 치우셔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마을 주변에 이제 그 산불이 나게 되면 대피 명령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령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동하셔야 되겠고,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그 정보들을 얻지 못한다거나 이동이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고령이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웃도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불이 무섭구나 하는 무섭죠. 생각,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산불도 조심 기간이 있겠죠?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피해가 많은 시기가 아무래도 조심 기간인데요. 네. 산림청에서 이제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런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합니다. 가을철은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되겠고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딱 지금입니다. 네. 네. 상당히 좀 길기는 합니다. 근데 국립공원 탐방로의 경우에는 그 각 공원별로 뭐 식생이 자라는 시기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다를 수 있어서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미리 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더욱 더 조심을. 그 무엇보다 이제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산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정되어 있는 그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곳이 아니라면 화기를 안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제 등산하시거나 입산하실 때 그 인화성 물질, 라이터나 성냥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등산객 산불보다도 그 소각 산불,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소각 산불을 나지 않도록 소각하실 때는 반드시 허가받고 하시고, 또한 마을 공동으로 하시고 안전장치를 갖추시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또한 요즘에 그 일부에서는 차 안에서 담뱃불을 던져서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던지는, 요즘에도 누가 저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울진 삼척에서 있었던 산불의 원인은 조사 결과는 네. 담뱃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나는 다 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깥으로 던져졌을 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이 불기가 금방 번지기 때문에 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혹은 열차 안에서 담뱃불 던지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포스터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불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의식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후 변화 영향, 기후 위기 영향으로 산불 위험성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대형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개인들도 굉장히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금지된 지역에서 혹은 금지된 기간에는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소각 산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조한 봄철 계속 될 텐데요. 산불 조심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원 리포터 오늘 딸기 가족의 맛있는 딸기 이야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칼슘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될 텐데 이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이 약 700에서 800mg인데요. 이것을 다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방법이 좀 있겠죠? 근데 특히 뭐 여성들의 경우에 네. 골다공증과 활심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필요량을 드시는 분들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군요. 해요. 좋은 방법이라면 뭐 유제품이니까 우유나 치즈에 들어있어서 저지방 우유라든가 또 치즈 평소에 충분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